찢어진 그림, 잃어버린 이름, 해안과 좌절의 서사. 창밖은 햇살이 눈부신 가을날이었지만 내 세상은 삽시간에 한겨울 한밤중으로 변해버렸다. 손에 들린 휴대폰 액정, 그 잔인한 몇 글자는 차라리 꿈이었으면 싶었다. 어머니 상견례에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산산조각 내는 굉음으로 들렸다. 오지 마세요라니. 내 삶의 전부였던 너의 가장 중요한 날에 오지 말라니. 등골에서부터 시작된 차가운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휴대폰은 이내 차갑게 식었지만 내 머릿속은 뜨겁게 불타올랐다. 배신감, 절망감, 아니 그 모든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듯한 깊은 수치심과 무의미함이 밀려왔다. 내 아버지는 비겁하게 도망쳤고 나는 어린 나이에 세상의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받으며 너를 품었다. 혼외 자식. 그 꼬리표는 너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었다. 그 조그만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는 젊음도 꿈도 모든 것을 바쳤다. 매일 아침 이름 모를 타인의 집 현관문을 열며 오늘도 제발 무사히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파출부 아주머니로 불리며 남의 집 살림을 쓸고 닦는 일은 단순히 몸을 쓰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무시와 서름을 견뎌야 하는 싸움이었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라도 놓칠세라 허리를 숙여 쓸고 닦고 묵은 때를 벗겨내다 보면 손끝은 성할 날이 없었다. 가끔은 이런 것도 못하냐는 듯한 주인 아주머니의 싸늘한 시선에 숨이 막히기도 했다. 그릇 하나도 제대로 못 닦냐며 뒤에서 들리는 불평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때로는 제멋대로 때를 쓰는 아이들을 돌보다 파출부 주제에 말이 많다고 면박을 듣기도 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말들을 속으로 삼키고 허리가 끊어질 듯 쓸고 닦는 하루가 끝나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는 길 문득 내가 걱정돼 마음이 저려왔다. 하지만 나의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매일같이 드나드는 부잣집들은 그 자체로 작은 세상이었다. 주인 아주머니들의 값비싼 식탁 옆, 나는 묵묵히 그들의 삶을 훔쳐봤다. 뉴스에서는 연일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이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주식, 대박, 미국 금리 인상, 환율 예측 같은 단어들이 난무했다. 나는 설거지를 하며 청소를 하며 그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였다. 빈손으로 온몸을 던져 세상과 싸우려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똑똑히 알아야 했다. 밤늦게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에 누더기처럼 낡은 스마트폰을 겨우겨우 충전에 붙들고 경제 채널 영상을 찾아보고 증권 애플리케이션의 빨간불, 파란불을 애써 분석했다. 찌푸린 액정에 담긴 그래프는 나의 미래와 너의 미래를 결정할 단서들이었다. 내 푼돈으로는 상상도 못할 금액들이 오가는 채팅창을 읽으며 만약 나에게 저 돈이 있다면 하고 가슴 졸이기도 했다. 매일 허드렛 일을 하며 버는 피 같은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언젠가 이작고 누추한 집을 벗어나 너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일념으로 나는 남들의 시기 어린 시선을 무릅쓰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수익률을 찾아 낡은 금고 속에 차곡차곡 넣어두었다. 누구는 허풍이라고 비웃었지만 나는 몇 년 뒤 오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적이 드문 재개발 지역에 낡은 빌라 한 칸을 기어이 손에 넣었다. 내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고 나의 지혜로 가난의 굴레를 끊으려는 치열한 고군분투였다. 내 아들은 몰랐을 것이다. 엄마가 땀만 흘린 게 아니라 너의 미래를 위해 어떤 지독한 노력으로 남들이 흘려보내는 정보와 세상의 흐름까지 읽으려 애썼는지. 너의 곁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천한 엄마가 아니라 너에게 더 나은 세상을 선물하기 위해 삶의 모든 순간을 걸고 분투했던 너의 엄마였다는 것을. 너의 졸업식, 입학식, 첫 출근날. 모든 순간이 내게는 기적이었고 너의 어깨를 펴고 사는 모습이 내게는 세상의 보상이었다. 그래, 너는 내 모든 고통의 끝에 찾아온 나의 자랑스러운 결실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지워버리겠다니. 내가 태어나던 날 피땀 흘려 얻은 너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벅찬 감격, 내 아들이라는 든든함, 그리고 이제 나도 엄마라는 세상과의 당당한 선포가 이렇게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다. 상견례.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나는 너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조차 없다는 무언의 통보였다.
나는 너의 새 출발에 짐이 된다는 말과 같았다. 내 온 존재를 바쳐 쌓아 올린 모성이 보이지 않는 저 깊은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기분이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이렇게 허망하게 들릴 수 있다니. 눈물이 나려 했지만 이미 메말라버린 가슴은 텅 빈 공허함만 가득했다. 차라리 울부짖고 싶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목구멍까지 차오른 비명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내 안에서 피를 토하며 메아리 쳤다. 내 아들이 너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니? 너의 행복한 앞날에 나의 그림자가 드리울까봐 염려하는 거니? 그렇다면 나의 그 개고생은 무엇이었을까? 너에게 아픔의 흔적일 뿐이었을까? 아니, 이제 와 생각해보니 내가 너를 키우면서 느꼈던 자부심과 긍지, 그 모든 것은 너에게는 그저 혼외 자식이라는 굴레였을지도 모른다는 잔혹한 깨달음이 섬광처럼 스쳤다. 이 세상 모든 자식들이 그들의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는 것처럼 나 또한 혼외 자식의 어미가 되고 싶어 선택한 삶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선택했다. 나의 삶 전체를 걸고 너를 키워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선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것도 가장 경멸스러운 방식으로.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다만 텅 비어버린 가슴 한가운데에는 지워진 존재가 되어버린 나의 비명만이 아련히 울려 퍼질 뿐이었다. 그리고 알 수 있었다. 내 아들은 그날 나의 존재마저 지우개로 지워버리려 했다는 것을. 그 혼란의 밤들이 지나고 나는 차가운 이성을 되찾았다. 널 위해 포기했던 나의 이름, 나의 삶, 나의 자존심을 더 이상 내 앞에 던져버릴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다. 내가 이 모든 희생을 감수했던 이유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 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더 이상 나를 지워버리게 두어서는 안 된다. 나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엄연한 한 사람이다. 다음 날 나는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그리고 아들이 준 상처가 아닌 내가 스스로 쟁취했던 재개발 구역의 낡은 빌라 관련 서류들을 챙겨 나섰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유언장을 작성했다. 내 피땀으로 마련한 재산은 아들을 포함한 어떠한 자녀에게도 상속되지 않으며 전액 시니어들을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명시했다. 이 빌라 한 채는 내가 고생 끝에 얻은 재산이자 동시에 나의 해안이 만들어낸 유일한 결과물이었다. 이것으로 너를 벌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내 인생에서 나를 지우려 했던 너에게 내가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어머니의 삶이 단지 허드렛 일만 하는 천한 삶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너의 미래의 가장 큰 자산이 될 수도 있었던 그 해안과 노력이 얼마나 큰 가치였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내가 내 존재를 지우고 싶어 할수록 나는 더욱 선명하게 나를 세상에 각인시킬 것이다. 내가 나 없이 완벽한 삶을 꿈꾼다면 그 완벽함 속에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큰 빈자리였는지 뒤늦게나마 느끼게 될 것이다. 며칠 뒤 나는 상견례 날 아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내가 나 없이 잘 살기를 바란다. 나도 나의 자리에서 나를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더 이상의 어떤 말도 어떤 비난도 하지 않았다. 나를 외면한 자식을 붙잡고 눈물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내 삶의 지난 고통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메시지에는 사랑했지만 동시에 이제는 놔줘야 하는 어미의 지극한 슬픔과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함께 담겨 있었다. 아마 아들은 당장 이 문자의 무게를 알지 못할 것이다. 혹은 나의 유언장이 담고 있는 의미도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시간이 흘러 그가 세상의 거센 파도를 온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혹은 남들에게 과시하려 했던 완벽한 가족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 허전함으로 다가올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제야 그는 그저 파출부였던 엄마가 아니라 삶의 모든 난관을 해안으로 뚫고 나온 위대한 엄마의 빈자리를, 그리고 그녀의 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 유산이었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때의 아들의 깨달음은 나에게 더 이상의 벌이 아니리라. 그것은 그가 잃어버린 어머니라는 존재를 찾아 헤매는 그의 지독한 숙제가 될 터였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것이다. 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너를 향한 연민이 남아있을지라도 내 존재를 부정하는 아들을 위해 나의 삶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날로 나는 아들을 위해 사는 엄마가 아닌 나 스스로 존재하는 나로 다시 태어났다.